네,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공세 연휴 동안에도 뜨거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오늘 특검 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이재명 지사 측에선 정치적인 공세라고 맞서는데요. 앞서 오늘 오전에는요, 더불어민주당 강두구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왜 기자회견을 열었는지 그리고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두구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두구입니다. 네네. 안양 만안 출신 의원님이시죠? 예, 안양 만안구가 제 지역입니다. 네네. 오늘 기자회견도 하시고 SNS에 지난 이번 주 중에 이렇게 반박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글을 올리시기도 하셨어요. 예. 근데 그 쭉 글을 보니까 예. 이재명 캠프 소속은 아니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네. 정세균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기 전까지 정세균 후보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뛰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 당 대표 선거 때는 이낙연 캠프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지난 당 대표 선거 때는 이낙연 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이낙연 대표 지지 선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이낙연 캠프도 아니고 또 이재명 캠프 쪽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와 지금 특별한 정치적 그 연관관계가 있지도 않은데 제가 이제 경기도 의장하고 그럴 때 또 그럴 때 한두 번 본 적이 있죠. 예. 그러니까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될 때 경기도의회 의장 그다음에 남경필 경기도지사 시절에 연정 경기도 부지사를 역임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예. 제가 대장동 개발 당시에 경기도의회 의장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소위 5,500억 그 개발 이익이 시민들에게 환수될 쯤에는 경기도 연정 부지사였고요. 네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그 LH가 구조조정을 할 때 그때 우리 안양 만안구의 냉천지구랑 안양 구동도 공영개발이 취소됩니다. 충남 대장동이랑 같은 이유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취소된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의장 부지사 할 때 이런 민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부지사 끝난 다음에 경기도에 그 경인방송이라고 라디오 방송이 있었는데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패널로 참가를 했는데 그때 요 대장동 관련해서 그 키워드가 요 하나로 40분짜리인가 제가 패널로 참석한 적이 있어서 두루두루 관심이 연결되고 또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터지면서 이거는 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으로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SNS에다 올리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 후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건 내가 아는 사실과는 너무 다른데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취지셨네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거는 단적으로 보면 정치적 어떤 의도가 있는 여론몰이다. 이렇게 보셨더라고요. 어떤 걸 보고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이 부분이요? 예. 저는 편하게 말씀드리면요. 이번 사태를 제가 초기부터 한번 복귀해 봤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고 그때부터 국민의힘 장기표 후보가 무차별 의혹 제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기표 후보가 의혹 제기를 한 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화천대유 계열사에 취업해서 잘 있다.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서 사과했죠. 두 번째는 대장동 개발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 그것도 이상하네요. 그것도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신생업체에 특혜를 주었다. 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의혹이 특혜를 줬다라는 부분은 지금 이낙연 후보 캠프의 이병훈 의원님도 특혜를 줬다. 그래서 더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전에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병헌 의원의 인터뷰는 못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혜를 줬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모를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아침에 뜰에서 소위 말하는 성남의 뜰 관리회사를 선정할 때 그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그때는 예를 들면 성남시나 성남도시공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침에 뜰에서 그 사업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성남의 뜰. 예, 성남의 뜰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습니다. 그 오늘 그 우리 강득구 의원님께서 이렇게 기자회견 때 배포한 자료를 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명의로 2015년 2월 13일 날 민간 사업자 공모 공고를 냈고 이 공모 공고에 따라서 한 달 뒤에 2월 24일 날 공모 공고를 내고 13일 날 공모 공고를 내고 3월 27일 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의 계약이 아니라 사업자는 공모 절차를 거쳐서 공모의 결과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2015년 2월 13일자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 지침서를 보면 신설법인인 SPC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절차와 그 조건대로 한 겁니다. 절차와 조건대로 한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다른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요.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소위 SPC 특수목적 법인이죠. 특수목적 법인이 만들어졌는데 이 특수목적 법인 이거 왜 만들어진 겁니까? 이거 아직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성남의 뜰이 성남의 뜰은 왜 만들어진 거냐? 그 우리 우리 진행자님이 변호사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PFV는 서류상의 회사입니다. 서류상의 회사요. 페이퍼 컴퍼니죠. 그리고 자산 관리는 자산 관리자에게 입탁을 합니다. 자산관리회사는 화천대유고요. 그렇죠. 말하자면 PFV는 이사회고 실제 사업 추진은 그 소위 말하는 자산관리회사가 하는 겁니다. 화천대유의 설립 목적은 당연히 예를 들면 부동산 개발 사업이 그렇듯이 자산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성남의 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SP사를 설립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침에 성남의 뜰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 사업자 공모 공고 안에 이런 SPC 성남의 뜰 같은 그건 뭐 이름이니까 성남의 뜰 같은 SPC를 만들어라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성남의 뜰 포함해서 세 개의 컨소시엄이 들어가는데 거기 다 그 SPC사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그러니까 원래 공모 절차에 있는 거다. 공모 기준에 있어서 만든 게 성남의 뜰이다. 그러니까 왜 만들어진지 뭐 1년도 안 된 회사한테 특혜 준 거 아니냐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근데 이거는 공모 절차에 있는 거다라는 말씀. 그런 거죠. 공모 절차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화천대유 지분이 1%밖에 안 되고 5천만 원밖에 출자를 안 했다. SK증권까지 포함을 해도 3억 5천밖에 안 되는데 다 합쳐서 화천대유와 SK증권을 다 합쳐도 3억 5천밖에 안 되는데 이 두 군데를 합치면 한 4,500억 정도 돈 받았다. 특히 화천대유는 3년 동안 580억 원 가까이 배당을 받았는데 이거는 뭐 1000배, 10,000배 수익률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변호사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자본금은 자본금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자본금이랑 우리가 예를 들면 투자금을 혼동하고 혼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자본금과 투자금은 당연히 별개입니다. 마치 예를 들면 이걸 혼용해서 자본금 5천만 원으로 1000배, 11만 배의 이익을 냈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보도하는데 사실은 이건 아니고요. 그 화천대유 쪽은 자신들이 순차적으로 투자한 금액이 약 350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 수사에 들어가면 자료가 다 나올 겁니다. 그죠? 350.
예. 그렇게 350억.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 협약 이행 보증금 약 72억. 네. 각종 인허가 용역비 125억. 예. 그리고 자산 관리 및 사업 관리 수수료 약 95억. 뭐 기타 58억 그래갖고 350억이 들어갔다고 제가 얘기 들어갔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그 금융기관들의 PF 대출금이 7천억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네. 이거에 대한 연대 보증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네. 연대 보증도 화천대유에서 다 했죠. 그렇죠. 7천억을. 예. 그러니까 만약 부동산 경기가 추락하거나 뭐 힘들어졌으면 어떻게 보면 파산하게 되겠죠. 네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이러면서 큰 수익을 내게 된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약간 우리 저 같은 사람도 그렇고 이게 너무 과도한 게 아니야? 과도하다 이렇게 심정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 당시에 그 아침에 뜰 입장에서는 아침에 성남에 뜰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 고민하면서 리스크가 크지만 투자를 한 거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렇게 과도한 수익을 올리게 된 거죠. 저도 이거는 과도한 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도한 수익이지만 이것은 어떤 특혜나 특별한 사업 구조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생긴 거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 중에 LH를 통해서 개발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이 대장동도 그렇고 우리 강득구 의원님이 이전에 도의원으로 있으셨던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랬다가 공영개발 즉 LH를 통한 개발이 좌절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당시에 왜 LH에서 직접 개발을 하지 않고 대장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강 의원님 지역구 쪽도 그렇고 이 LH 공영 개발이 중단된 이유는 뭔가요? 제가 그 당시에 그 LH 사장으로 이재영 씨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그 이재영 씨가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해서요. 네. 제가 경기도시공사가 제가 경기도의원 할 때 소위 말하는 그 기획위원회 피감기관이라서 저랑 인연을 맺어서 제가 그분이 그 LH공사 사장일 때 제가 면담 요청을 해서 다른 사람은 잘 안 만나줬는데 저는 만나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예를 들면 우리 안양 같은 데는 10년 이상 예를 들면 어쩌거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정돼서 사람들이 이 공영개발을 통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상당히 그 실망이 빠지고 그 당시에 집단적으로 데모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영 그 당시에 성남 경기 LH 사장이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한 150조 원 정도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요. 그래서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해서 어쨌거나 좀 부채도 갚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장동도 똑같은 경우로 사업 취소가 된 겁니다. LH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LH로부터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근데 그렇죠, 또 보면 2009년 10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LH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 민간 기업이 이익이 하지 않겠다는 분야를 보완해야 한다. 그다음에 2009년 10월 8일 날 이지송 당시 LH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혹시 LH가 당시에 대통령의 LH와 관련된 정책 때문에 대장동 사업이나 지금 우리 강 의원님 계셨던 그 지역구 사업을 포기했던 게 아니냐 이런 해명을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했어요. 예.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여지가 있다. 근데 LH는 사실은 예를 들면 임대 아파트 포함해서 공공 주거 복지라는 차원에서 역할을 해야 되죠. 네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LH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동시에 그 당시에 예를 들면 그 성남 출신 국회의원이었던 신영수 씨요. 네네. 나중에 그 동생이 구속됐죠. 구속됐죠. 여기 공식적으로 국감 때 예를 들면
이 사업은 대장동은 공영개발하지 말라라고 국감 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신영수와 관련된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전형적인 토건업자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토지를 통해서 토지의 가치를 올려서 이익을 창출하고 네네.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전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일 때 이런 사람들을 이겨내고 공영개발을 했다라는 것.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인정받아야 되지 이걸 갖고 마치 뭔가 의심이 있는 것처럼 물론 전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네. 본질은 어디에 두고 지역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거. 본말이 전도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가 안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 일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네.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지방자치가 없었다면 이 명박 대통령의 논리대로 또 신영수 전 의원의 논리대로 했을 겁니다. 그러면 네네. 민간 사업자가 토건 세력이 이 사업을 했다 그러면 그야말로 5,500억 성남시에 간 돈도 고스란히 예를 들면 민간 시행업자들한테 돌아갔을 거 아닌가요? 네, 우리 지방의원 출신이라서 역시 지방자치가 없었다면 5,500억도 공공으로 환수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이재명 지사 아들이 뭐 이런 식으로 막 여론을 호도하고 이게 만든 건가요? 네, 자, 그 당시에 대장동 사업 당시에 경기도 의회 의장이셨고요. 연정부지사로 일하셨던 우리 강북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